자,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꼽은 얼라이브 코드는 10분을 태워라입니다. 10분이요? 네. 10분 동안 뭘 태우라는 건가요? 네, 사람분 같으신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되셔가지고 자주 콜라 드시고 그다음에 또 식사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 특징이 위 운동이 좀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위 운동이요? 네네, 위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예. 식사를 하시고 10분 정도는 바로 눕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가볍게 제자리를 걷기를 하신다든가 예. 아니면 주위를 산책을 하시면서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살을 좀 빼겠다 그러시면 흔히 1시간씩 막 운동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만 그래요?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 밥을 먹고 나서 10분 정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은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만 하셔도 최소한 체중이 더 늘어나지는 않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김범택 교수님 말씀해주신 좋은 방법을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전염병만큼이나 파괴적인 팬데믹이라 불리는 비만.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먹을 것들의 유혹. 이 많은 음식을 먹고 살이 찌는 건 꼭 외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쓰다 남은 포도당이 주변 단백질 지질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독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당 독소는 내장 지방에 쉽게 쌓이며 곧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음식물 섭취는 곧 소화 기능 저하로 이어져 장내 환경도 무너지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는 비만을 가속화하는 건 물론 또 다른 합병증까지 부르는데요. 각종 혈관 질환과 암까지 비만이 부르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체내에 쌓인 지방에서 비롯된 과다한 염증 생성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해야 하는 체중 감량. 그렇다면 살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은 어떨까요?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항상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어떤 거 시도해보셨어요? 음식 안 먹는 거. 그리고 운동이라 그래 조금 걷는 거. 그런 거로 해도 안 빠져. 그러면 어디가 제일 고민이세요? 배 여기 둘레. 체중 감량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하는데 항상 실패했어요. 안 돼, 힘들어.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빠질까 하는데 안 빠져요. 살이 잘 안 빠져. 체중 감량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 왜 이토록 살을 빼는 게 어려운 걸까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체중 증가와 함께 흔히 겪는 증상인 소화불량 문제. 숱한 체중 감량 시도에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 중 하나라는데요. 살과 소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화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양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그냥 찐 것 같고 힘들어. 몸이 자체가. 마음 먹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체중 감량이 고민인 많은 시민들이 소화불량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체중 감량,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체중 감량의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에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과 장 건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건강 상태라면 음식물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장 안에는 독소가 쌓이게 되고
장내에 존재하는 균들의 균형이 깨져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비만을 부추깁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장에는 아닌 사람보다 유해균이 20% 많고 유익균은 90%가 적었는데요. 무엇보다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소화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속 원활한 소화작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독소를 배출해 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진대사의 전체를 관여하고 항균, 항염작용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로서 효소가 없이는 몸속 모든 요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효소는 이른바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효소.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속 소화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소의 체내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어 노인의 효소량은 젊은 때와 비교해 약 30배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어려워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내에서는 소화 효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소화 효소는 대사 효소의 양과 신진대사량의 감소로 이어져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효소 감소로 인한 소화불량. 이는 장내 환경을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독소를 발생시켜 살이 찌기 쉬운 체질 그리고 비만을 부르게 되는데요.